네, 안녕하세요. 자, 어문 규정의 큰 세 번째 단원,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미안한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지금 눈병이 걸려서 얼굴도 좀 붓고 눈도 좀 붓고요.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가는데 좀 보기 불편하실 테니까 얼굴 보지 마세요. 알겠죠? 자, 외래어 표기법은요. 어떠한 항목이냐면 외국말을 표현하는 거는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외래어라는 거의 정의를 한번 보세요. 외국에서 들어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외국말이었는데 그게 우리가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말처럼 굳어져서 그냥 국어가 된 거. 예를 들면 커피 있죠. 외국에서 온 말이지만 우리말로 굳어졌죠. 뭐 빵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껌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국어처럼 쓰이기 때문에 무슨 특징이 있느냐? 국어 문법 구조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발음할 때 우리가 발음 못하는 발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외국말 중에서. 예를 들면요. R이랑 L을요. 우린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죠. 그래서 똑같이 L로 표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는 race, 이거는 lace 이렇게 되는데 그냥 둘 다 lace로 적어요. 알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국어의 음절 구조들을 표기해요. 자, 국어의 음절 구조라는 거는 뭐를 중심으로 되어 있냐? 모음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모음 하나당 하나의 음절로 우리는 처리를 하거든요. 물론 모음이 줄어서 축약되는 경우에는 또 그거를 하나의 음절로 보지만,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얘네들이 모음이 없이도 그냥 발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 필름 같은 경우 보세요. F랑 I랑 L 사이에는요. I라는 모음이 있지만 L과 M 사이에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film 뭐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물론 선생님 발음이 구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우리는 으라는 모음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왜요? 저걸 안 쓰면 음절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프링도 마찬가지예요. S랑 P에 모음이 안 붙어 있지만 으라는 모음을 굳이 집어넣어 스프링 이렇게 하고요. 스트라이크도 마찬가지예요. S랑 T에 모음이 안 들어가 있지만 굳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으를 집어넣어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지읒, 치읓이요. 이거 우리가 우리나라 그 음운 구조상으로는 경국이음이라고 하죠. 이 지읒, 치읒 뒤에서 우리나라 말은 이중모음을 안 써요. 물론 표기에 쓰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것은 발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형태소를 보여주려고 하는 표기죠. 근데 여기서 자, 지금 이 말을 또 무슨 말인지 모를 테니까 써줄게요. 가지다 플러스 하면은 표기는 우리가 가저라고 하지만 발음은 가저 이렇게 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자, 글씨가 좀 잘 안 보일 테니까 다시 써줄게요. 자, 표기는 가저로 하지만 발음은 가저. 똑같죠, 발음이.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요, 이랑 어가 결합됐다는 걸 보여주는 형태음소적 표기예요. 근데 실제 발음은 이 지읒 같은 말이죠. 그죠? 요런 경국의 뒤에 이중모음이 발음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래서 실제로 외래어 표기법에서도 그런 식의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journal. 발음은 원래 외국말은 journal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저널 이렇게 하죠. 비전, leisure, chart 이렇게 발음하죠. 그죠? 자, 그런데 모든 거를 다 우리말 문법대로 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 두음 법칙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국어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서 잘 안 쓰는 음운들이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자, 라디오 뉴욕 뉴스 같은 경우에는 두음 법칙이 지금 다 깨져 있죠. 두음 법칙을 적용하면 라디오예요. 유욕이고 유수예요. 되게 이상하지. 그죠? 그러나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두음 법칙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가 가급적이면 그래도 외국의 원래 발음을 지켜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튜브의 튜, 블라우스의 불, 뷔페의 뷔 이런 말들은 전부 다 뭐냐면요. 우리나라 말 안 쓰는 말이에요, 현재. 물론 옛날 중세국어 시기에는 뭐 자주 쓰는 말이지만 지금은 안 쓰는 그런 음절들이죠. 그런 것들이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활용이 된다. 왜냐면 가급적이면 외국말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제 미리 할 얘기가 있는데요. 이 외래어 표기법은요, 예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하는 강의는 사실 외래어 표기법을 전부 다 가르치지는 않고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뽑아서 가르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만약에 그냥 고3 수험생이나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면요. 원리는 이렇다 정도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있는 거를 그냥 외우셔야 돼요, 사실.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가끔 선생님 강의를 보던데 그분들은요 역시 원리적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기출문제나 그런 여러 가지 예시들을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이제 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기본 원칙은 전부 다 발음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음운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발음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다른 발음들은 그냥 그건 내버려 두고 표기만 하나로 모으겠다. 즉 이거는 표기의 원칙을 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항목은 뭐냐?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고 했죠. 현용 24자모는요. 자음은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하 14개예요. 모음은 10개인데요. 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단모음 10개가 아니라 이 순서가 있어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이렇게 10개예요. 그리고 이 10개를 모아서 다른 말들, 뭐 에라든지 예 이런 말들을 만들죠. 이렇게 24개만 활용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왜 그런 규정이 있느냐? F라는 발음을 한번 봅시다. 이 F라는 발음은 어떻냐면요. 실제로 중세국어에 쓰던 순경은 피읍이랑 발음이 유사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안 쓰는 이유는 뭐냐? 현용 24자모니까. 즉 이거는 외국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즉 그 외국말의 발음을 정확하게 표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식대로 표기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옛날 글자들은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F가 아니라 피읍으로 표기해요. 그럼 두 번째 항목. 외래어의 1음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똑같이 F예요. 자, fake라는 단어가 만약에 있다고 쳐봅시다. 자, 이때 사람들마다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이 있어요. 페이크라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페이크라고 하죠. 자, 발음상으로는 이렇게 하든 그거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근데 표기는 이렇게만 합니다. 왜냐면 F는 무조건 피읍으로 적게 되어 있지 히읗으로 적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원칙을 그냥 그렇게 정한 거예요. 표기가 서로 달라지면은 의사소통에 혼동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원칙이라는 말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외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그냥 그렇구나. 예외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구나 이러시면 돼요. 그 다음 3항. 받침에는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니응인데 이거 묘하게 뭐 알겠는데 좀 다르죠. 지금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받침으로 소리 나는 게 그놈 다리만 보여 이렇게 7가지 이렇게 7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디귿이 빠져 있고요. 시옷이 들어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 이따 알려줄게요.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파열음 표기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럼 파열음이라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 기역, 디귿, 비읍 3가지가 있죠. 이거를 된소리로 바꾸면 뿌뜨크가 되잖아요. 이거를 안 써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파열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찰음, 쌍시옷도 잘 쓰지 않고요. 파찰음, 쌍지읒도 잘 쓰는 일이 없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파열음 표기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거의 다 된소리는 안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도 거지같이 예외가 많아요. 그럼 다섯 번째.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즉 지금까지 써온 거를 존중해 오겠다는 뜻이죠. 이것 때문에 예외가 엄청 많은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5가지 항목이 있고요. 실제로 이 국립국어원에서 파일을 받을 수 있는 외래어 표기법 그 세칙을 보면은요. 각 나라들마다 그 나라에서 어떻게 발음하는 걸 이렇게 바꿔주겠다라는 표기가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아닌 이상 우리가 다 연구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영어 발음을 중심으로 영어를 중심으로 정리를 할 거고 중간중간 다른 것도 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 2항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예요. 자, 저걸 발음해 보면은 원래 영어는 판타지 물론 발음이 좀 거지 같긴 한데 그냥 대충 들으세요. 자, 프라이팬, 파이팅 패밀리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자 우리가 이 표현이랑 이 표현 중에서는 무조건 이렇게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얘도 프라이팬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냥 프라이팬이라고 무조건 써야 돼요. 화이팅 아니에요. 파이팅이고 패밀리 아니라 패밀리예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당연히 판타지지. 이거는 프라이팬 아니야?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는 맨날 화이팅이라고 하잖아. 그 다음에 옛날에 편의점 중에 패밀리 마트라는 게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이것으로 통일하셔야 됩니다.
발음은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3학 받침에는 디귿을 안 써요. 시옷을 쓰는데 왜 그런지 이제 설명해 줄게요. 일단 자, 코너킥 하면은요. 실제로 원래 이 K가 키읔 발음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코너킥 기역으로 표기를 하셔야 돼요. 자, 다시 말하지만 발음이 아니에요. 표기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을을 한번 붙여보세요. 자, 발음해보면 이거 코너키클 이거거든요. 코너키글이죠. 즉 우리가 발음할 때 코너키클이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너키글이라고 해서 기역으로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커피숍도 마찬가지예요. 자, 커피숍 피읍이 있고요. 커피숍 비읍이 있는데 자, 물론 발음은 일단 우리가 다 비읍으로 발음이 되긴 하죠. 근데 표기를요, 이 P를 살려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커피숍플이라고 안 해요. 커피숍을이라고 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왜 디귿을 안 쓰고 시옷을 쓰는지 알게 되는데, 자, 요 뒤에다도 을을 붙여보잖아요. 여러분들이 라켓틀이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라켓을이라고 하죠. 이 밑이 마찬가지예요. 로버틀이라고 하지 않고요. 로봇을이라고 발음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감안해서 이걸 우리가 디귿이나 티읕으로 쓰지 않고 그냥 시옷으로 쓰는 거예요. 굿도 마찬가지입니다. 굿을 이렇게 하지 우리가 굿을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렇게 되고요. 디스켓도 마찬가지예요. 디스켓틀이 아니라 디스켓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슈퍼마켓도 슈퍼마켓틀이라고 하지 않고 슈퍼마켓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디귿 발음을 사용하지 않고 디귿 표기를 사용하지 않고 시옷 표기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따 알려준다 그래서 모르는 줄 알았죠? 그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사항입니다.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 쓰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다 그랬습니다. 일단 원칙을 살펴보면 이거 우리가 다들 뭐라고 읽어요? 빨이라고 읽어요. 실제로 프랑스 말로도 빨이죠. 그런데 그렇게 쓰면 안 돼요. 팔이에요. 왜냐? 지금 이 P 같은 경우에는요. 파열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도요. 우리는 떼제베라고 발음을 알고 있는데 쓸 때는 테제베라고 써야 됩니다. 왜냐? 파열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들은 다 발음은 카페라고 하지만 실제로 쓸 때는 카페라고 쓰셔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된소리는 원칙적으로 된소리란다. 파열음은 원칙적으로 된소리 표기를 안 해요. 그런데 이게요. 파열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찰음이랑 파찰음도 그대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발음할 때 서비스라고 하지만 이거 쓸 때는 서비스예요. 뒤에도 지금 우리가 사실 이렇게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서비스예요. 어색하지만 표기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시스템이지만 우리는 쓸 때는 시스템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된소리 표기를 되게 싫어해요.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다들 재즈라고 하지만 실제로 쓸 때는 재즈라고 써야 돼요. 자, 현대국어도 우리가 익숙해서 못 느낄 뿐이지 표기랑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다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그랬죠. 껌, 빵, 삐라, 빨치산, 샤스, 히로뽕 이런 것들 있죠. 얘들은 전부 다 된소리 표기를 그냥 표준어로 인정하는 예외들이에요. 너무 이렇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따져보면 다 그런데 그죠? 엉망이죠. 자, 어쨌든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이 빨치산이요. 이거 표준어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셔츠라고 해도 되고요. 샤스라고 해도 돼요. 둘 다 표준어예요. 그 다음에 히로뽕이랑 필로폰 둘 다 표준어예요. 자,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슬슬 눈치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여기다가 적어놓은 사례들은 말 그대로 대표적인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외워야 될 것들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적어도 여기 적어놓은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시는 게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항입니다.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한다. 원래는 가급적이면은 외국의 본래 발음을 쓰려고 하지만 근데 이미 우리가 그냥 하는 발음이 있으면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원래 발음은 레이디오죠. 그런데 이거 레이디오라고 쓰지 않고요. 라디오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캐머러죠. 근데 우리가 카메라라고 늘 쓰던 발음이 있어서 이쪽으로 표기가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이제 원칙들이고요. 표기 세칙으로 들어가면 좀 많이 복잡해요. 자, 하겠습니다. 자, 무성파열음 표기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파열음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어문 규정은요, 전부 다 기본적으로 학교문법에서 다루고 있는 의문론, 형태론적인 말들을요, 기본적으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걸 설명 안 해주면 또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우리나라만에서 파열음은요, 비읍, 디귿, 기역을 중심으로 하고요. 이거를 된소리로 하면은 뿌, 뜨, 그 다음에 끄가 되고요. 얘를 거센소리로 바꾸면 프, 그 다음에 트, 크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무성파열음 PTK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PTK라고 하면은요, 그냥 무조건 프, 트, 크일 것 같지만 발음상으로는요, 사실 비읍, 디귿, 기역이랑 트, 트, 크가요, 외국 사람들 듣기엔 크게 구분은 잘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럼 일단 PTK 발음에 대해서 여기 무성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성들을 울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건 실제 우리나라 발음이랑 유사하죠. 자,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짧은 모음 다음에 받침으로 비읍, 시옷, 기역을 써요. 이 말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자, 보세요. 갭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보시면 이거 갭하고 짧게 발음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비읍으로 표기해줘요. 받침을 그냥 붙입니다. 그 다음에 자, 스냅이라는 것도요, 짧은 모음이에요. 그럴 때는 이 P를요, 그냥 비읍이라는 표시로 받침으로 붙여줘요. 그 다음에 자, 캣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옷으로 붙이는데 아까 이유 설명했었죠. 우리가 캐슬이라고 하지 캐틀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시옷을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 이 친구도요. 우리가 무 이렇게 하지 그냥 북 이렇게 하잖아요. 짧게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북 이렇게 K지만 기역이라고 받침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중요한 항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짧은 모음이랑 유음, 비음. 유음은 이거는 리을이죠. 미음이랑 니은이에요. 다시 짧은 모음이랑 유음, 비음이 아닌 자음 사이에서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유음, 비음이 아니라 짧은 모음이랑 유음, 비음이 아닌 자음 사이에서요. 그때도 받침, 비읍, 시옷, 기역으로 표기해요. 이 규정도 좀 어려우니까 예시를 갖고 다시 설명할게요. 자, 립스틱 보시면은요, P가 있죠. 이 앞에 I가 짧은 발음이고요. 뒤에 이게 시옷이잖아요. 시옷은 유음도 아니고 비음도 아니에요. 이때는 어떻게 표기한다고요? 그렇죠? 비읍 받침으로 표기를 하시면 돼요. 하나 더 볼까요? 셋백. 셋백 같은 경우 여기서 이거를 짧게 발음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뒤에 이 B는요. 어때요? 자, 이거 비음도 아니고 유음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옷으로 표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 액션. 자, 이거 빨리 발음하는 거예요. 뒤에 어떻게 돼 있어요? T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발음은 물론 S긴 하지만 여기 앞에 이 친구도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해요? 기역으로 적어두시면 돼요. 자, 이거 너무 빨리 넘어갔는데 다시 지금 다 거듭 말하지만 여기서 이거는 이것이 아닌 것을 기준으로 보는 거지 얘는 뒤에 따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조항들은 적어도 이거 시험범위 해당되면 좀 암기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규정을 외우기 싫으시면 이 기본적인 사례라도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무성파열음의 표기인데요. 똑같이 무성파열음의 표기죠. 말이 자꾸 뭐 꼬이고 있죠, 막. 자, 이제 세 번째 항목인데 그 외에는 이라고 했죠. 그럼 그 외라는 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항목이 뭐였죠? 짧은 모음 뒤에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짧은 모음 뒤에 비음이랑 유음이 아닌 자음이 왔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 외라고 하면은요. 길게 발음되는 모음 뒤에 오거나 아니면은요. 자음 뒤에 오거나 아니면은요. 뒷말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유음이나 비음일 경우에 이거를 해당하는 좀 종류가 많습니다. 첫 번째 스탬프.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 M은요. 자음이죠. 즉 자음 뒤에 오는 케이스인데 이때는 그냥 프라고 발음해줘요. 알겠죠? 그 다음에 케이크. 이거는 좀 발음이 길게 되는 모음이죠. A니까요. 그래서 케이크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네스트. 자, 보시면 이것도 S, 즉 자음이죠. 자음 뒤니까 우리가 네스트라고 트라고 적어주고요. 자, 파트도요. 여기 이 앞에가 길게 발음되기 때문에 우리가 파트라고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데스크, 역시나 또 자음지라서 데스크고요. 그 다음에 메이크도 이게 길게 발음되기 때문에 메이크 이렇게 적어요. 그 다음에 애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요, 여기 이게 유음이죠. 유음 앞이기 때문에 프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매트리스, 자, 이 R 발음이잖아요. 유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트라고 적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치프먼크, 보시면 이거 비음이죠. 비음 앞이라서 풀을 밝혀주고요. 그 다음에 시크니스, 비음 앞이기 때문에 키읔을 적어주게 돼 있어요. 알겠죠? 자, 근데 예외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컷. 저 컷은 컷이라고 써야 될까요? 커트라고 써야 될까요? 애매하죠, 그죠? 이거는 둘 다 씁니다. 그래서 컷 이렇게 하면은요, 영화 찍을 때 컷 하고 자르는 거 있죠, 그죠? 그럴 때 쓰고요. 커트는요, 머리 자르는 커트 있죠. 그럴 때 사용을 해요. 둘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입. 이거는 타입이라고 할 때도 있고 타입프라고 할 때도 있는데, 타입은 어떤 유형을 설명할 때 쓰는 말이고 타입은 타자기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거 다 사전 찾아보면 있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예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이제는 유성 파열음인데, 유성 파열음은 사실 한국 발음에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비읍, 디귿, 기역의 각각을 연결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자음 체계에서 비읍, 디귿, 기역은요, 무성음들입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안 그래요. 영어에서는 얘들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성대를 떨리는 발음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라고 써요. 자, 보세요. 이거는 벌브라고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이거 랍스타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요, 자, 유성 파열은 비읍이기 때문에 그냥 브라고 밝혀서 정말 어색하지만 로브스터라고 써야 됩니다. 물론 발음은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쓸 때 로브스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키드. 자, 이거 킷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키드라고 쓰셔야 되고요. 헤드, 이것도 헷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헤드라고 쓰셔야 돼요. 왜냐? 비읍, 디귿, 기역, 이것이 BDG에 의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유성 파열음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그널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버그도 마찬가지예요. 벅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거지같이 또 예외들이 있어요. 외우셔야 되겠죠? 자, 이거 원칙에 따르면 랩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쓰고 랩이라고 써요. 그 다음에 이것도 원칙에 따르면 외부예요. 되게 어색하죠? 그죠? 웹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요. 백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백 이렇게 하죠. 그죠? 자, 그런데 또 거지같이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랑 똑같은 모양이 사실은 이 친구요. 그러면 객이라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또 개그라고 씁니다. 이런 예외 또 예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외우셔야 돼요. 선생님이 이 이상 설명을 잘할 자신이 없어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표기 세칙. 마찰음과 파찰음의 표기인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거. 영어 발음에서의 마찰음, 파찰음은 한국이랑 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쓰여 있는 이 발음들이 전부 다 뭐냐면 마찰음들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F는요, 마찰음이 아니라 파열음이잖아요. 근데 영어로 따지면 이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마찰음들이에요. 자, 볼게요. 얘는 무조건 피읍 표기예요. 그래서 페리오, 패밀리, 프라이팬 아까 봤던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 친구 무조건 비읍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요, 올리브라고 쓰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발음이 되게 다양해요. 샤셔쇼슈시 셰셰. 다시 샤셔쇼슈시 셰셰. 이게 뭐랑 똑같냐면 선생님이 예전에 두음법칙이랑 첨가 설명했을 때 야여요유 이 순서대로 샤셔쇼슈시고요. 셰셰는 죽발음. 감사합니다 할 때 셰셰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어떻게 해도 기억해보라고 나름대로 바꿨는데 여러분들 보시기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다시 샤셔쇼슈시 셰셰.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주의할 게 이거는 두 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시요. 시는 뭐냐면요. 이게 마지막에 올 때, 그 다음에 슈는 바로 뭐냐면요. 자음 앞에 올 때예요. 자음 앞에 올 때는 무조건 슈고 이게 맨 마지막에 오면 무조건 시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로 쉬라고 표기하지는 않아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플레 쉬라고 발음을 하지만 표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표기할 때는 플레 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혹시 영어 원어 모르는 사람 없죠? 이렇게 생긴 단어에 대해서. 자, 그럼 이제 세부적인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내용이죠? 플랫이에요. 무조건 플랫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요. 앞 뒤에 R이 있잖아요. 자음이 있기 때문에 슈러브예요. 휘러브라고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샤크. 자,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뒤에 오는 모음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쓰시면 됩니다. 이건 누구나 샤크죠. 이거는요, 당연히 셜록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쇼핑, 이 친구는요, 슈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이것도 그냥 쉔크 이런 식으로 뒤에 오는 발음에 따라서 이게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셰리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쉽게 외우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일단 다 지워놓고 있잖아요. 써보세요. 채점해보고서 틀리는 거 외우시면 됩니다. 사실 외래어 표기법은 다 그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기출되어 있는 거나 헷갈릴 만한 걸 쭉 나열되어 있는 거를요, 그냥 다 지워놓고 써보신 다음에 틀린 것만 암기하시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무조건 시옷으로 써요. 그래서 스릴이라고 쓰죠. 물론 우리는요, 이게 스릴이 아니라 약간 디귿에 가까운 발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거듭 말하지만 발음은 원하는 대로 하세요. 다만 표기는 무조건 시옷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 자,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시옷 비슷한 발음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간에 무조건 디귿으로 표기를 하시는 겁니다. 발음은 마음대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친구 주의하실 게 있는데, 우리한테는 이게요, 파차름이잖아요. 영어에서는 마차름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써요. 미라시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친구를 절대로요, G라고 표현을 안 해요. 그냥 G라고만 표현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TS, 이 친구만 파차름이에요. 여기서는. 물론 파차름에 해당하는 게 여러 개 더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짜르트라고 쓰시는 게 아니라 모차르트라고 쓰셔야 돼요. 알겠죠?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는요, 실제로 이 외래어 표기법에 있는 표기 세칙 중에서 그나마 중요한 거를 모아놓은 거지 절대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애초에 발음 기호랑 발음을 외우거나 전체를 다 외우는 게 무의미해요. 사례들을 그냥 많이 암기하시는 게 훨씬 더 쉬운 공부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비음과 유음 표기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이거는 미음이고요. 그 스팀 되고요. 얘는 그냥 니은이라서 이렇게 콘 하시고요. 얘는 이응이라서 그냥 이렇게 링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 친구는 약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뭐냐?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는 리을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호텔 하면 어말이죠. 리을 하나만 써요. 또 펄프 하면은 자음 앞에 있죠. 리을 하나만 써요. 그런데 모음이나 모음이 따르지 않는 비음 앞에서는 리을, 리을 씁니다. 좀 말이 어렵죠? 예시를 볼게요. 슬라이드. 모음 앞에 L이 있잖아요. 슬라이드라고 쓰지 않고 슬라이드라고 써요. 그 다음에 필름 하면은요, 실제로는 보세요. 지금 이 M이요, 뒤에 모음이 없어요.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모음이 따르지 않은 비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요, LL, 리을, 리을 두 번 쓰게 됩니다. 또 다른 예시를 볼까요? 헬름 하면은 이 친구 이 M이요, 뒤에 모음이 없어요. 그러면은요, 헬름이라고 하지 않고 헬름이라고 리을, 리을로 표기하게 됩니다. 세 번째, 비음 뒤에서는 모음 앞에 오더라도 리을로 한다. 이건 당최 또 무슨 말이냐? 예시를 보세요. 자, 햄릿이에요. 자, 만약에 이 친구를 리을로 쓰면요, 해물릿이라고 발음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보시면 비음 뒤에서는 비음 뒤에요, 모음 앞에 오더라도, 자, 요게 지금 모음이에요. 자, 우리가 요 생각을 하고 이 규정을 보면 모음 앞에서는 리을, 리을이잖아요. 그런데 모음 앞이더라도 이렇게 비음이 사용되면은 그냥 리을 하나만 적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자, 헨리 같은 경우에 이거 헤늘리 아니에요. 헨리입니다.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음 표기인데요. 이거는 사실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 간단하게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영어 발음이 나와 있을 때 그냥 디지털 터미널, 얘도 컬러 허니, 얘요, 이렇게 그냥 콘셉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발음 기호를 외워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예시 외우시면 돼요. 그냥 발음할 때 뭐 디지털, 뭐 터미널, 또 뭐 이건 안 헷갈리지만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칼라라고 하지만 우린 컬러라고 써야 되고요. 이거 뭐 헷갈릴 게 없죠. 그 다음에 콘센트는 별로 안 헷갈리는데 콘셉트는 컨셉이라고 우리가 발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콘셉트라고 쓰셔야 돼요. 외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중모음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건 한국어의 이중모음이랑 약간 개념이 달라요. 그냥
단모음이 연이어 발음되는 게 그냥 중모음이에요. 보시면 자 이거 그냥 I예요. 그래서 타임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아우예요. 그래서 하우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 친구는 그냥 A예요. 그래서 스케이트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이중모음이 아니고요. 단모음 두 개 그냥 같이 순서대로 발음하면 중모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자 또 오이는 그냥 오이 쓰면 돼요. 오일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린 이걸 볼 때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오우라고 판단해요. 근데 쓸 때 그렇게 안 써요. 무조건 오라고만 써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요. 윈도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운영체제 쓸 때요. 뭐 윈도우 지금은 10인가요? 그래서 윈도우 10이라고 발음은 그렇게 하지만 쓸 때는 무조건 윈도우예요. 왜냐? 우는 안 써요. 그냥 오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볼링도 보울링 아니에요. 볼링이고 옐로우 아니라 옐로고요. 보우트 아니라 보트예요. 오우는 절대로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이 친구를 보면은요. 왠지 아우어라고 써야 될 것 같잖아요. 아우어 절대 안 써요. 여러분들. 이거 절대 안 쓰고요. 무조건 어떻게 쓰느냐? 아워라고 써요. 그래서 파우어가 아니라 파워, 타우어가 아니라 타워. 무조건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장모음, 즉 이 장모음은 현대국어의 장모음이랑 똑같은데요. 요 표시 안 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외래어 표기법을 마치는데 다시 강조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적어놓은 것은 중요한 것, 그 다음에 원칙 이런 걸 설명한 거고 사실 선생님이 적어놓은 사례들은 각각 다 제일 중요한 사례들, 자주 나오는 걸 써놓은 거긴 해요. 근데 이것만으로 부족하니까 뭐라고요? 기출에 있는 거를 분석해 보시던지 교과서에 있는 거를 꼭 외워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요 외우는 건데요 무작정 외울 수는 없으니까 쭉 이제 써놓고 이렇게 표기를 지적해 본 다음에 채점에서 틀리는 것만 위주로 암기하시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음에는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